처가살이. 요즘 경제나 육아 문제로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남자의 무능함이나 사회 문제로만 보면 근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힘을 내어 일을 하고 여자는 그 힘과 경제를 지혜롭게 운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경제와 환경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환경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며 반성하고 살아가면 줄어든 힘은 다시 회복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뜻을 맞추어 노력하면 환경은 점차 풀리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처가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것을 수치로만 보지 말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감사와 인정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며 스스로를 돌아보면 갈등도 커지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지혜와 내공이 쌓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힘이 생기면 다시 독립하여 설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아들이나 남편이 섣불리 편을 들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집니다. 원리를 모른 채 개입하면 감정의 짐을 스스로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러나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가살이. 왜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할까? 우리가 자기 인생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의 기운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데 그에 비해 작은 일을 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자연히 답답함이 생깁니다. 특히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때 공허함과 불만이 커집니다. 지식과 노력은 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쓰이지 못하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찾으면 힘이 들어도 즐겁고 스스로 만족이 생깁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에너지가 살아나는 삶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때 살아나는지 찾을 때 비로소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할까? 도움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도움받았다고 대신 계산하지 마십시오. 장학금이든 부모의 지원이든 그 뿌리는 결국 사회의 피와 땀입니다. 에너지가 이동해 내게 온 것뿐이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갚는 방식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키운 에너지가 사회에서 왔다면 나는 다시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로 돌려주면 됩니다. 스승에게 배웠다면 스승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갚는 겁니다. 또한 돈을 벌거나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과 사회에 실제로 득이 되었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떤 행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의 힘으로 성장한 존재입니다. 받은 것을 따지지 말고 내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진짜 환원입니다. 도움받은 사람들. 나라의 병고와 자연 변화. 나무가 울고 비석이 땀 흘린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나무가 울거나 돌에 물기가 맺히는 현상은 신비한 징조라기보다 대자연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기압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크게 변하면 그 영향을 받은 자리의 나무나 돌이 내부의 수분과 성분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돌과 나무도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곳이 기운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며, 자리를 옮기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 또한 자연 변화를 감지하는 정교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 기압 변화에 상처 부위가 먼저 반응하듯 자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가 드러난 한 모습이며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취지입니다. 나라의 병고와 자연 변화. 나무가 울고 비석이 땀 흘린다. 어느 초선 의원의 고민. 초선 의원이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충분히 공부한 뒤 세상에 나왔다면 기준을 부정하기보다 한 단계 발전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바른 내용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배는 먼저 길을 닦아온 사람으로서 경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존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할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도 더 깊어집니다. 지적이나 다른 의견이 나올 때 반항하기보다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의를 억지로 배우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실력을 갖추면 존중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할 때 소신도 더 힘있게 펼칠 수 있습니다. 어느 초선 의원의 고민. 일기를 왜 써야 하나? 기업인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기와 일지는 자기 점검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인류가 쌓아온 것을 받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겪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정리해 남김으로써 인류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순과 실패까지도 기록해야 미래 세대가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을 일으키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롭게 운용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기록입니다. 일기를 쓰는 일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일기를 왜 써야 하나? 일기를 왜 써야 하나? 과거 우리의 문화재와 기록이 외국으로 반출된 일도 당시에는 아픔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존의 역할을 했다는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잃어버린 것들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모든 생각과 행위가 디지털로 남는 시대이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인류의 지식과 사상을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방향을 연구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자손들 역시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미래 인류를 위한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일기를 왜 써야 하나? 일기를 왜 써야 하나?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대입니다. 기업인, 공직자, 교육자, 직장인, 누구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겪는 일과 그 과정의 변화를 기록해야 하며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남는 역사 자료가 됩니다. 일기를 쓸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사실과 그 속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점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며,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보면 자신의 성장과 변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거의 미숙한 생각도 지우지 말고 남겨야 그것이 곧 성장의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개인의 발전을 넘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일기를 왜 써야 하나? 자식의 배우자감, 면접 볼 때 자식의 배우자를 볼 때는 단순히 성격이 착한지, 집안 형편이 어떤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와 갖춘 조건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갖추었고 어떤 이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이 또다시 같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경제적 힘이 없다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어렵고, 경제적 기반만 있고 지식이 부족하면 삶의 방향과 깊이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힘이 만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상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은 경제를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경제를 가진 사람 또한 지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식은 나보다 부족한 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할 때 두 힘은 같은 무게가 되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과거와 달리 조건의 격차가 분명합니다. 지식과 경제를 동시에 완벽히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착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두 사람 모두 고생만 하게 되고 자신의 재능도 제대로 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냉철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가진 힘을 존중하고 보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 상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식의 배우자감, 면접 볼 때 자식의 배우자감, 면접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이상과 방향이 같은지입니다. 성격은 달라도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이 맞아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가치관과 비전을 기준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만날 때는 조건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묻고 그 이상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애는 감정에 이끌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집안의 뜻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가족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주변을 도울 힘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과 인생은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책임 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감, 면접 볼 때